안녕하세요. 유니크 성형외과 이세빈 원장입니다. 코 수술 후 다양한 이유로 재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해부학 구조가 왜곡되어 있고 부작용으로 인해 문제가 있는 코를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 난이도가 높아져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수술인 거죠. 재수술 전 코의 상태에 따라 첫 수술 수술비의 30%에서 많게는 2배, 3배까지 비용을 부담하셔야 돼요. 수술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부담이 크겠죠. 재수술인지 첫 수술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재수술이 아닌데 재수술 비용을 부담하시면 안 되겠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재수술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녹는 실과 흡수되는 필러를 시술받은 이후에 코 수술을 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첫 수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녹는 실과 필러를 이용해서 시술을 받은 후에 염증이나 감염, 피부 괴사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코에 변형이 생기게 돼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는 재수술이 되는 거죠. 녹는 실과 녹는 필러 후에 부작용으로 인한 코의 재수술은 굉장히 어렵고 결과도 좋지 않아요. 녹지 않는 실과 녹지 않는 필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녹지 않는 필러와 녹지 않는 실은 이물질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이물질 제거에 해당하는 수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녹지 않는 필러와 녹지 않는 실을 이용해서 시술을 받은 이후에 코 수술을 받는 경우는 재수술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수술 중 미용 수술과 관계가 없는 수술들을 받은 이후에 코 수술을 받는 경우예요. 이비인후과에서는 다양한 코 질환으로 인해서 코 수술을 시행하죠. 호흡이 어려워서 시행하게 되는 비중격 망곡증, 비염 수술로 알려진 하비각계 교정술 등은 미용 목적의 수술이 아니죠. 이런 수술 후에 6개월 정도 경과 후 미용 목적으로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는다면 이런 경우는 재수술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 망곡증을 수술 받으셨다면 대부분의 경우 휘어있는 비중격 연골을 제거한 후 버려버려요. 연골은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수술 후 코성형을 하는 경우 비중격 연골이 없어서 비중격 연골은 사용할 수 없겠죠. 세 번째 경우는 외상으로 인해서 코뼈 골절이 일어난 후 코뼈 골절 정복술을 받고 유합이 충분히 일어난 후에 미용 목적의 코 수술을 하는 경우예요. 코뼈 골절 후 많은 경우 코가 휘는 등의 코의 변형이 생겨요. 이런 코의 교정을 받기 위해서 성형외과에서 미용 목적의 수술을 받는다면 재수술에 해당하진 않아요. 단 구별하셔야 될 것은 코뼈 골절에 대한 수술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코뼈 골절로 인해 생긴 변형을 교정하기 위한 미용 목적의 수술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코뼈 골절 후에 미용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코뼈 골절과 대부분 비중격의 골절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중격 망곡증에 대한 수술도 같이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번째는 이전에 절골술만 받았다던가 콧볼 축소만 받은 후에 콧대 성형이나 코끝 성형을 받는 경우에 해당해요. 이런 경우는 콧대 성형이나 코끝 성형은 재수술이 아니에요. 절골을 다시 한다거나 콧볼 축소를 다시 하면 절골 재수술, 콧볼 축소 재수술이 되겠죠. 코의 재수술로 생각될 수 있는 경우 중 첫 수술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전국의 모든 성형외과가 제가 설명드린 수술을 첫 수술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성형외과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경우 대부분 첫 수술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하죠. 코 수술을 생각하시는데 이전에 코의 수술이나 시술로 인해 재수술이 아닐지 의심이 되는 상황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래요.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눌러주세요. 유니크 이박사 이세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